술을 마시고 싶으면 집에 가서 줄리랑 또 한잔 하시든가 그러면 되는데 줄리랑 술 마시는 건 또 별로 안 좋아하나 봐. 전문가를 옆에 두고 왜 기자들하고 술을 마시냐고. 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스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윤석열의 술 이야기입니다.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월 8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이 토론회 일정을 또 무산을 시켜버렸어요. 기자협회가 주최를 하고 JTBC에서 방송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이 토론회를 윤석열 후보가 파토를 냈다, 이런 내용인데, 이 이유가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2월 8일에 토론회를 참석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 갔었던 윤석열이 스케줄이 끝나고 또 술을 마시러 등장을 했다. 기자들끼리 모여서 술 한잔하고 있는 자리에 윤석열 후보가 등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건강상의 문제로 토론회를 2월 8일에 못하겠다라고 말을 했었던 그 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월 8일에 나는 아플 예정이다, 이런 건가요? 왜 이렇게 날짜에 집착하는 걸까요? 또 손 없는 날 이런 거 고집하는 걸까요?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도 정말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렇게 2월 8일에 참석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좀 자중해주면 좋은데 술자리가 있으면 그 유혹을 뿌리치지를 못해요. 이 정도면 알코올 중독 수준입니다. 선거 기간이잖아요. 술을 마시고 싶으면 집에 가서 줄리랑 또 한잔 하시든가 그러면 되는데 줄리랑 술 마시는 건 또 별로 안 좋아하나 봐. 전문가를 옆에 두고 왜 기자들하고 술을 마시냐고. 자, 술자리에 등장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자 기자들이 국민의힘 관계자한테 질문을 합니다. 건강 때문에 토론회 미룬다고 해놓고 술자리에 나왔던데? 건강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성일종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건강상의 문제로 토론 일정을 미룬 게 아니라 컨디션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와전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깐만, 이 얘기를 들으니까 더 화가 나기 시작하네. 아니, 토론회에 나와야 되는 대선 후보 컨디션을 우리가 맞춰야 돼? 나 컨디션 안 좋으니까 토론회 못해. 나 컨디션 좋을 때 하자. 이걸 다 맞춰야 되냐고요? 왜 그래야 되는데? 왜 당신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자, 이런 해명도 얼마나 힘들게 한 거겠습니까? 자기들도 어이가 없으니까 해명이랍시고 하는 게 이런 거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윤석열을 후보로 모시고 있는 참모진들도 정말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도 술자리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윤석열의 비위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윤석열에게 쓴소리 하는 사람이 주변에 단 한 명도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 윤석열은 왕놀이에 빠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토론 일자를 밀어놓고 술자리에 등장을 한다. 자, 이걸 조언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셔야죠. 기자들하고 대화하셔야죠. 이런 간신배들만 남아있다는 거고, 윤석열은 왕놀이에 빠져서 완전히 취해 있는 상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토론회를 완전 폭망해 놓고도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어. 이러니까 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주변에는 간신들이 바글바글거리고 여론조사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그러니 토론회 일정도 자기 마음대로 파토를 내고, 술자리가 보이면 알코올 중독자 그냥 지나가지 못해서 꼭 한잔 해야 되고, 이런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 해명은 참모들이 해야 되니 컨디션 문제가 건강 문제로 와전된 거다, 이런 변명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성일종 의원의 그 변명이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한다는 걸 성일종 의원은 알고 있을까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겁니다. 자, 이 건강상 문제로 토론회를 파토낸 것도 있는데 더 심각한 건 좌편향성 있는 JTBC여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JTBC를 적으로 돌리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기자협회까지도 등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 이게 사실 더 심각한데요. 지금 기자협회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화가 많이 났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황상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특보 이 양반이 한국기자협회와 JTBC를 두고 좌편향 조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황단장이라는 사람이 TV토론 실무회의 마무리쯤 될 때 기자협회와 JTBC가 편향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거를 거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된 거예요.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이 토론회를 파토내려고 애를 썼느냐? 이 기자협회 성명 내용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황 단장은 처음에는 토론 진행자 선정을 문제 삼다가 이 문제가 해소가 되자 갑자기 기자협회와 JTBC의 편향성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기 싫다고 하지. 손 없는 날이 아니라서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어차피 윤석열 후보는 토론에 참석을 안 할 것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 국민의힘 팀에게 명분을 만들어서 빨리 연기해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씩 문제가 제거가 되자 마지막 카드 기자협회와 JTBC가 편향적이다. 자, 이 황상무 단장이 누군지 여러분들 얼굴 보시면 알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사람이에요. KBS 앵커 출신. 낯이 익으시죠? 방송국에서 방송밥 먹었다는 사람이 기자협회와 JTBC가 좌편향돼 있다라는 발언을 한 장본인이라는 겁니다. 어쩜 이렇게 국민의힘에는 참 이런 인재들이 잘 모일까요? 본인도 기자협회 회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좌편향된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진짜 재밌는 곳이긴 합니다. 자, 이러니까 이 황 단장에 대해서 기자협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매우 높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KBS 뉴스를 진행할 때 시청자들은 그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물로 신뢰했을 것. 정작 그는 지금 어디에 몸담고 있는가? 기자를 그만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특정 정당에 들어갔다. 과연 누가 누구한테 편향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화가 많이 났죠. 자, 이렇게 일이 좀 커지자 성일종 국민의힘이 또 진화에 나섰어요. 일단은 이 황 단장 개인 의견이다 이러면서 해명하고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 정도로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지. 성일종 의원의 진화의 노력에도 기자협회는 더 활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대표하고 윤석열 대선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황 단장의 발언을 어떻게 개인 의견으로 치부할 수 있느냐? 성일종 의원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다면 황 특보를 즉각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기자협회를 건드린 게 약간의 도화선이 됐을까요? 이데일리에서 김건희 윤석열 결혼 1년 뒤 도이치모터스 내사 왜 뭉개졌나?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데일리에서? 이런 기사가? 무능한 후보를 모시는 참모들 고생이 많습니다. 기자들마저도 적으로 돌리게 만들면 어떡합니까? 아니, 얼마나 2월 8일에 토론회를 하기 싫었으면 말도 안 되는 명분을 갖다 붙여서라도 이 파토를 냈어야 됐을까? 황 특보가 잘못이겠습니까? 성일종 의원이 잘못이겠습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토론회 일자를 미루라는 특명을 받은 죄, 이거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자, 윤석열 같은 스타일의 상관을 모시고 있으면 진짜 자괴감이 들거든요. 딱 이런 스타일이에요. 나 2월 8일에 토론회 못해. 어떻게든 연기시켜. 그리고 빠집니다. 왜 토론회를 못하는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얘기 안 해준 거죠. 자, 특명을 받은 황 특보는 회의에서 진행자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진행자 니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갑시다. 이게 해결이 됐네. 어떻게? 무조건 파토는 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편향성 이야기를 꺼낸 거 아닙니까? 방법이 없는데 어떡해?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2월 8일 토론회 파토 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은 황 특보에게 잘했다라고 칭찬을 했을까요? 아니죠.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기자들을 적으로 만드느냐? 엄청 화를 냈을 겁니다. 대충 상상해 가시죠. 어떤 스타일의 상관인지, 이런 스타일의 상사를 모시고 있는 직장인 여러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갑자기 화가 훅 올라오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내 직장 상사가 딱 저런 스타일인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성과는 또 자기가 기가 막히게 챙겨갑니다. 기자협회가 화를 내게 만드는 일까지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국민의힘의 선대본인데, 앞으로 어떤 기사들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박영수, 이 양반 딸이 화천대유에서 11억을 챙겨갔는데 빌린 거라는 거예요. 대출을 한 것이다. 정상적인 대출을 한 것이다. 대출은 은행에서 하세요. 왜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회사가 은행이야? 화천대유가 은행이야? 차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빌렸다. 야, 몇 년 일했다고 차용증 쓰면 회사가 막 11억씩 빌려주고 합니까? 대단한 회사야 아주. 곽상도 아들한테는 퇴직금으로 50억을 주질 않나. 박영수의 딸한테는 11억만 빌려주세요. 차용증 써드릴게. 뭐 이러면 11억 그냥 빌려주고. 굉장한 회사입니다. 이걸 믿으라고요. 박영수 아저씨 너무 궁색하지 않나요? 안 창피한가? 생각해보면 박영수, 윤석열이 박근혜와 최순실 때려잡을 때 우리가 환호했었잖아요. 참 바보 같았죠. 이들이 박근혜와 최순실을 때려잡은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정의감에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절대 그런 인간들 아니거든요. 그 당시 박근혜와 최순실을 때려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는 매우 궁금해졌어요. 박영수와 윤석열에게 어떠한 이익이 생겼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제가 너무 삐딱한가요? 아니, 요즘 검찰들이 하는 걸 보면 안 삐딱해지는 게 이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던 법과 원칙은 완전히 개나 줘버린 거 아니에요? 이익이 있을 때 움직이는 사람들, 그게 검찰 출신들 아닙니까? 박영수 딸에게 간 11억이 정상적인 대출이었다, 이렇게 해명하는 박영수를 보고 있자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여론조사 결과 보시면 허탈하시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 사진에 있는 촛불 시민들을 믿으십시오. 함부로 좌절하지 마세요. 윤석열 후보는 제주에 갔다가 시장에서 쫓겨났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장사 안 된다고 나가라고. 이게 민심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방에 내려갈 때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들고 연호해 주잖아요. 동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밭을 갈아봅시다. 그러면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